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감 삼양상동 출신 김양기 의원입니다. 작년 소각장 시장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시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입니다. 일단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혹시 저기가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다음 영상도 한번 틀어주세요. 그 다음 거 드셔야 돼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저곳은 시장님이 잘 아시는 남항 근처입니다. 남해 하수처리장 옆이죠. 일전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일전에 2021년 저희가 3월경입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가 저류지 공사를 추진 중인데요. 한 3년 전부터 보호종인 철새가 날아드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환경보호과에 예산도 편성이 됐고요. 그렇죠, 시장님? 맞습니까? 네. 네,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저것 때문에 네. 올해 환경보호과에 네. 보호에 예산이 섰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저 새 보호를 위한 예산이요? 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년에 며칠 거쳐가지 않는 철새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PPT 자료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목포 갯벌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시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포를 1년에 며칠 거쳐가는 저런 보호종 철새 때문에 예산까지 세워서 일정 기간 머물 장소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 때문에 또 그런 거죠. 네. 근데 저희 지금 목포시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양동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저런 보호종도 어떤 머물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데 왜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저 보호종보다 훨씬 더 보호받아야 될 목포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호 장치가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네, 그러세요. 자, 저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편은 저희 목포시의 소각장에 대한 진행 절차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 저희와 비슷한 남양주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에 착수합니다. 목포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시장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언제 하냐고요?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업 초기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렇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우리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과 왜 저렇게 달라야 할까요? 왼쪽 편에 목포시의 행정을 보시면 처음에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민간 투자 사업에 제한을 받아버리죠. 목포시는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근데 소각장이 필요하면 지금 그 절차를 지금 얘기한 겁니까? 시기를 얘기한 겁니까? 지금 시기를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시기와 절차죠. 예. 우선 목포시가 시장님께서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였을까요? 이제 이런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그 절차를 쭉 밟은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금 보니까 남양주시 예를 지금 들어 놓으셨는데 남양주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떤 법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니요, 일단은 저분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절차상의 시기 그거는 이제 왜 목포시는 다른 지역보다 시민들을 생각하는 게 먼저이지 못할까요? 먼저이지 못한다는 건 좀 그렇고 어떤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받고 가다 보면은 그 방법이 다른 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목포시는 이를테면 이 법에 의해서 이걸 진행하겠다 하면은 그 절차를 쭉 밟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나왔듯이 이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자, 다음 지금 그 자료 절차를 한번 받고 보여주세요. 있고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장님? 네. 좀 한번 보셔요. 네. 좀 확대해 주세요, 시장님 잘 보이시도록. 네. 자, 저기에 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죠?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수립할 때의 환경 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전에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죠.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게 이제 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의미고 그게 법상 절차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번 한번 넘겨주세요. 아래 확대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환경 영향 평가 했습니다. 저희가 목포시가 소각장을 추진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장님? 혹시 초기 년도를 아세요? 시작한 시기. 처음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 몇 년도요? 과장님 답변 주세요. 자료 주세요. 네? 2005년? 그렇죠. 2005년부터 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전에 벌써 2005년부터 2008년까지면 16년 전이네요. 그때 환경 영향 평가 하셨죠?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각장 부분을 추진하면서 영향 평가를 하셨던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는 환경 영향 평가 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법상 10년이라는 기한밖에 없습니다. 10년 내에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면 10년 후엔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업의 개시보다 앞서서 행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목포시는
좀 반대로인 것 같아요. 항상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작하고 추후에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네. 어차피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이제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리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가도 모르겠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절차 밟다가 그 과정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절차 밟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행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 추후에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시설이죠. 환경 시설은 무엇보다도 영향 평가가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알죠. 그죠?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살면서 뭐 환경을 파괴하고 맞습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 시설 하는데 왜 하는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가는가, 환경을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 목포시가 뭐 환경을 파괴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 천만의 말씀. 우리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네. 하셔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 진행하는 절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순서 안 바뀌었어요. 자료 보시면서도 그러세요. 예. 관련 법에 맞는 따라서 절차 순서인가요?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는 순서인가요? 예, 아, 그래요? 예, 현행법상 그런 겁니까? 예, 예. 다음 장 남겨주세요. 자, 우리 부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쭙게요. 저기 나와 있는 감사 결과라고 표현이 돼 있죠. 저희 목포시가 작년에 도의 특정 감사를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총 11가지였나요? 그렇습니까? 혹시 몇 가지인지 모르세요? 11가지란 말이 뭘 얘기합니까? 총 지적사.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예. 질문과 질의와 잘못된 점을 우리 특정 감사에서 논한 횟수입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요. 보면 시의회 의결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로 다뤘습니다. 왜? 제가 저번에 시장 질문 저 부분을 했었죠, 시장님. 자, 조금 내려 보시면, 자, 제일 위쪽에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839억 규모의 시설 사업, 그리고 생활 폐기물 사업이고 공유재산법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이거는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제처 사항을 또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제처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또 집어넣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등법원의 판례는 또 뭐라고 돼 있냐? 오른쪽 편으로 보여주세요. 자, 공유재산법과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뭐가 있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례로서 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장황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또 기라고 했다가, 마지막 결론을 또 보시죠. 마지막 결론에 내온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 양호하게 꼭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장 한번 넘겨주세요. 자, 아니 그 다음 거요. 자, 법령이 정하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시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네. 저번에 이제 보고도 받고 아시고 계실 거니까요.
8번에 보시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표현한 걸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해드릴까요? 네. 자, 저희가 목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자 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저희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대가를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포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예산을 세워야죠.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당 실과에서 톤당 처리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매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면 의회에서 검토 의결하고 추후에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대가를 저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도 특정감사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내용이 현재 법적인 기준입니다. 현행 법은 저런 사항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 의결은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그러면 지금 앞에 아까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부터 뭐 사업자가 제안서를 넣었으니까 뭐 KDI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 보고서를 주고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3자 제안 공고까지 끝나고 추후에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그때도 의회 의결을 득해야겠죠. 말씀하세요. 네. 아니,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저 혼자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절차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절차 문제 어떻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까지 했고 절차 문제 뭐 하자가 있습니까 하고 더해서 최종적인 답변까지 다 들어서 그렇죠. 지나갔던 이런 부분인데 이걸 또 이렇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보면은 제가 제가 이제 여쭤본다고 알려드렸는데 이것을 아니요 이런 절차 문제를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감사 부분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저 이런 질문을 보셨어요?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네. 우리 저 실무국장 보고 답변 좀 하라 그러죠. 국장님이요? 네, 아니요. 질문의 취지는 네. 어떻게 하면 이 질문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좀 알 수 있게 하고 객관을 해가지고 그럼요.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느냐 이게 질문의 그렇죠.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런 세부적인 이런 것을 잘 아는 이 질문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장님. 그러니까 실무국장이나 좀 불러서 네.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좀 듣도록 하지. 아니 질문서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제가 이게 분명히 소각 박동구 과장님 시설을- 제가 질문 말씀드렸죠. 소각 우리 도 시설을- 감사 부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응.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 시설에 소각 시설을 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되냐 하는 것을 아니 감사 네.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환경 영향 평가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 감사 부분 질문 드린다고. 응? 저 적어놓은 네. 거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번 봐주시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 우리 기장기 의원이 예, 예,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또 논의한 것보다는 감사 청구해서 소에서 감사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대로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행정 갈 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예. 또 부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때 예. 당시 감사하셨던 예. 부시장님 계시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근데 이걸 뒤에 또 다시 뒤에 할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안 받아야 한 것을 또 여기서 얘기하면은 아유, 예,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네요. 과장님 답변 주시네요. 좀 이렇게 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좀 해주시게요.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예, 답변 받으셨으면 어떤 내용 주셨는지. 예, 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아니, 과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 국장님 계시고. 아니. 옆에서 아니, 답변하실 수 질문을 있게끔 하셨으니까. 서브를 해주시라는 말이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그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예. 아는 사람 답변 얘기하고 좀 넘어가게요. 그래야 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게요. 그래요? 아니, 내가 답변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라. 저번하고 참- 다르게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짧게 해주셔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어쩌시려면 답변 좀 드리시겠습니까? 뭐 일단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예, 좀 그럼 우리 한번 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좀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환경수도 사업단장 김추입니다. 오늘 저에게 답변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서 그 권고된 사항은 그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저희들이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그 해석 사례고 또 법원 판례에 나왔던 것도 판례입니다. 해서 두 가지가 충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그동안 업무 보고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의결을 받자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냥 받자는 시기는- 겁니까?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그 대해서 부분은 확실히 법제처하고 판례하고 충돌이 아직도 있고요. 그러면 도 감사의 결과의 마지막 문장은 번거는 뭐였습니까? 받는 게 좋겠다. 받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시기도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선행이 아니고 실시 협약을 하기 전에 너무 의회에 많이 나갔어. 공인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 협약을 해라 하고 바람직하다. 법에도 아니 판례에도 실시 협약 전에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은 행정기관이 여러 개 있어요. 네, 지방의 행정기관도 있고 그 중간에 도라는 행정기관도 있고 또 중앙의 행정기관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지방과 중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든 어떤 행정적인 의견 그리고 결정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종속적인 관계니까 같은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한번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 들어가실 됩니다. 다시 뵙습니다, 시장님. 예, 앞으로는 예. 좀 답변을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예, 이건 이 문제는 지난번에 다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 많이 이 해주실 줄 부분은, 알았어.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때 시정 질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사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 부분 의견이 있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도 드렸고 한번 쳐다봐 주실 줄 알았어요, 서류를. 예. 자, 그러면 다음 저거 한번 봐주세요. 좀 확대해 주시고 왼쪽 편을요. 저 서류는 소각장의 광역화 부분으로 해서 신안군과 목포시가 운영 협약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네, 예.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거죠? 우리 군수님하고. 자치단체가 안에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자치단체 간에 협약 안 하신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내가 직접 응. 둘이 직접 한 건 아니라고요. 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꼭 시장 군수가 협약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실무 협약을 다 사인만 하면 되는 실무끼리 거예요? 다 하고. 저런 중요한 사항을요? 아니, 자치단체 그러니까 간에 어떤 사전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저거를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네. 실무 협의가 되면은 음. 양 시장 군수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사인만 하는 거죠. 가지고 뭐 안 나서 할 그래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사전 내용을 다 논의해가지고 아니까. 지금 그러면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신 거죠? 2018년도 9월 27일 날 시장님? 예? 사전 논의하셔가지고 예. 2018년 9월 27일에 저 협약서가 작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됐네요. 그래요? 네. 내용 보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좀 확대해 주시고요. 아니요, 앞, 예. 자, 조금 올려주세요. 부칙 보이도록. 아래 날짜를 보시면 2018년도 9월 27일 목포 시장님과 신안 군수님이 협약을 합니다. 광역 소각장을 위하여 매일 20톤의 쓰레기를 목포시에 보내는 걸로. 자, 부칙에 보시면 제1조 효력의 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목포시 및 신안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한번 봐주세요. 네. 저게 보면 직인이 찍어져 있네요. 네. 직인과 서명 날인은 같은 겁니까? 똑같죠. 예.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죠. 그러면 9월 27일에 시장님과 군수님이 만나서 저 협약서가 작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진짜 만나셨어요, 그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어떻게 누가 그러면 작성한 거예요, 저 서류는? 아니 우리가 담당 이- 실과에서 일반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제가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담당 실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를 이제 선후를 한번 따져볼게요. 네. 시장님이 결재하시고 저 협약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만들어진 후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겁니까?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결제 후에 있습니까? 그 당연히 서류 결제 후에 있으세요? 했겠죠. 예. 결재받은 서류 있으시죠? 예. 그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협약서는 9월 27일 날 협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근데 9월 28일 날 목포시가 신안군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냥. 예. 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 날 신안군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서 예. 자, 목포시가 광역 소각장을 하려고 합니다. 신안군에서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도 민자 투자 사업으로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미래에서 갑자기 서류가 뚝 하고 떨어질 겁니까? 박동구 과장님 공문이 있으시죠? 팩스 보낸 거 28일 날 보내셨죠? 쇼인 날짜 찍혀 있죠? 왜 이렇게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목포시와 신안군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뭐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똑같은 겁니까?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네네. 9월 27일 날로 돼 있는데 사전에 네. 협약서 사전 검토하고 또 사후 검토 회시하고 협약서를 사전에 이렇게
양시군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절차를 다 밟았는데요. 사전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네. 절차를 밟았는데 네. 협약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7일 날 협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신한은 목포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팩스를 보낸 날짜가 28일이라고요. 그 무슨 이해가 안 네. 가시죠? 왜 날짜가 그렇게 됐을까요? 뭐 팩스 기계가 고장이 났을까요? 아니면 카운팅을 잘못했을까요? 아니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다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그렇죠. 날짜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참 지금. 이상하죠. 네. 어, 예? 아니, 참 사전에 아이러니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는 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자, 제가 한번 그거는 알아볼게요. 예. 그거는 실과 해당 실과의 그 서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신안군에도 존재합니다. 예.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럽시다. 예. 참 그 날짜가 뒤바뀌었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어떻게 협약서가 먼저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날 팩스로 보낸다. 이게 일부 시민들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너무 급하게 처리됐다는 부분이죠. 사전에 논의를 많이 하셨다는데 9월 27일이면 우리 민자투자하시는 H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제안서를 보낸 지 얼마 만에 저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답변 좀 하실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답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부서 그 부분은 그러면 부서 답변 한번 들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그 서류가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왼쪽 편 키워주시고. 자, MOU 체결 각서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세요? 자, 그럼 오른쪽 보여주세요. 시장님 서명 날인 맞으시죠? MOU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예. 네. 다시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키워서 내용이 좀 보이게끔 해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 목포시와 주식회사 WTE 목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 WTE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 플라즈마를 하자고 했던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대양산단의 플라즈마 발전. 예. 발전업 허가를 예. 득하고 추후에 사업 개시가 안 돼서 지금은 중단된 회사죠. 예.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저희 목포시의 역할과 목적, 역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역할. 목포시의 역할을 보면 행정상 그리고 목포시에서 나오는 고용연료와 듣고 계시죠, 시장님? 고용연료와 쓰레기를 제공한다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자, 폐기물의 공급 계약 내용 나와 있고, 자, 잘 위로 올리면 시장님과 이근태라는 대표이사님께서 두 분께서 체결하신 협약서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2018년도 11월 21일이죠. 네. 자, 2018년도 11월 21일이면 목포시가 이미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9월 달에 9월 27일에 신안과 광역 소각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목포시는 소각장을 지어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2018년도 11월 21일 날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발전업 회사와 협약서를 갑자기 체결을 합니다.
왜 저 협약서가 존재합니까? 네.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잘 아실 텐데 민선 6기에 플라즈마를 하겠다라고 시작해서 절차를 쭉 밟았잖아요. 대양산도 분양까지 다 했죠. 근데 7기에 들어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U 체결을 좀 해달라. 그러면 MOU 체결을 해주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민자 우리 PF를 하겠다. 투자자를 공모를 하겠다. 큰일 날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 MOU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해줬을 거예요. 그렇게 나면요. 이렇게 이런 조건을 좀 해주면은 이런 조건을 해주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PF를 하겠다.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저 MOU 각서를 막 해주셔야. 예.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MOU 체결을 할 테니까 빨리 PF 해서 해봐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뭐 쓰레기는 다 차가지. 저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투 트랙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거를 믿고 있다가는 이를테면은 안 되면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 한편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이거 국비 좋은 사업이니까 밑으로 해가고 밑으로 사업으로 가고 하나는 이걸 양측으로 가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뭘 해야지. 자, 그러면 시장님 쓰레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생활 쓰레기. 예, 생활 쓰레기는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저것을 원래 하려고 그러면은 인근의 폐기물 다 모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폐기물 공장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가 빨리 해주면은 가다가 진행하다가 쓰레기 소각장은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시의 방식은 그래요? 두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저게 저는- 되면 목포시의 소각장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두 트랙으로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음. 그렇죠. 저 WTO와 체결한 저 MOU대로 저쪽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발전업 부지에 사업을 개시하면 목포시는 소각장을 안 해도 된다. 이제 안 이미 그 만들어도 시기가 된다. 지나가 버렸죠.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MOU 말씀하셨잖아요. 체결해달라 그러면 체결해주고 또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또 한 번 해주고 아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저 협약서 자체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받는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기에 들어간 이름이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포시가 보증을 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그렇죠, 시장님. 혹여나 저 문서 하나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자, 그리고 예. 시장님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저 WTO와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 쓰레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를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과정이죠.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톤당 처리 비용을 지급하고 WTE에 쓰레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항이라고요?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목포시는 수많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그냥 해주는 협약서도 있어요. 하지만 목포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협약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관례상일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 부분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민선 6기 동안에 4년 동안 쭉 해왔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 더 내용을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MOU 체결을 조금 해주면은 PF를 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도와준 거죠. 근데 만일 예. 아니, 목포시가 만일이라고 하지 소각장 마시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거는 100번 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왜 저 사업체가 유치가 그럼 된다고 하면 김양기 의원이 목포시가 진행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그리고 이전부터 진행해 왔던
순환이용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되파낸 쓰레기의 처리 부분까지도 저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목포시는 이미 저번에 우리 타당성 영역에서도 나왔지만 2018년도 중반부터 해서 소각장 신설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진행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장님. 지자체에서 뭐 민자가 됐든지 아니면 재정 사업이 됐든지 이미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계획 단계 그리고 진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왜 저런 협약서에 MOU를 그러니까. 체결해 주지? 그러니까 김양규 의원님이 만약에 행정에서 실무부서라 그러면은 쓰레기는 다 차가지요. 굉장히 급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저 업체가 4년 동안 5년 동안 쭉 진행오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진행됐던 순환용 우리가 정비 좀 사업은요? 도와줄 테니까 좀 한번 도와줘보고 잠깐만요, 시장님. 안 자, 되면은 그럼 대안을 저 마련해야 부분은 되잖아요. 저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네? 8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대안 없는 행정을 그 어렵잖아요. 대안은 저희가 없었습니까, 목포시가? 그러니까 순환용 정비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죠. 순환용 정비 사업을 완료하면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순환용 정비 사업을 완료하면 소각장의 연한이 어느 정도나 길어집니까? 답변서 주셔도 돼요. 12년이 연장되죠. 12년이죠. 엄청난 개월수입니다. 엄청난 연수입니다. 자, 목포시는 2016년부터 구상을 2015년도인가요, 과장님? 순환용 정비 사업이요? 자, 2015년도부터 순환용 정비 사업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선 6기의 플라즈마 뭐 발전소까지 해서 그때도 투트랙으로 가신 거였어요. 또 소각장은 또 따로 생각도 하시고 전체 시설 부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가 꼬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건데 다 좋습니다. 저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또 다음 거는 앞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복된 내용이라 저 부분은 제가 패스할게요.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거 좀 확대해 주시고. 아니 조금만 줄여주세요. 위에 제목이 나오게. 네, 좋습니다. 자, 저 표에 보시면 정부 부담액 집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책자 보셨어요? 민간 제안서를 KDI에서 검토 보고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보고서를 자, 그러면 자, 정부 부담액 집계표라고 나와 있고 왼쪽 편에 보면 시설 투자비 그리고 아래쪽에 운영비와 정부 부담액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위에 이제 형광색으로 나와 있는 곳인데, 자, 아래쪽에 장표를 좀 올려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운영비와 정부 부담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롯이 KDI 보고서의 내용은 목포시가 민자로부터 받았던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재정사업과 민자투자사업 중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했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형광색으로 표현된 곳이 재정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은 민자투자고요. 운영관리비, 재정사업이 조금 더 들어가네요.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국공채 액면 상환액이 나옵니다. 782억이죠. 그 옆에는 340억 정도. 저희가 당초에 민자에서 제안했던 게 시설비의 50%를 광역 소각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민자가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는 표현이었죠. 저 340억 5,800만 원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설비의 50%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 편을 보시면 재정사업인데 782억 1,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 한번 답변 해주시죠. 주세요.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답변서 드릴 거 있으시면 주시고. 자,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KDI 검토 보고서의 기초 가격은 뭘로 산정이 됐느냐? 재정사업은 오롯이 사업비 전액을 다 대출받아서 쓰는 돈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지원금 340억에 대한 부분만 국고채율을 적용을 해서 저렇게 이자 비율까지 산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포시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소각장과 또 민자사업으로 하는 소각장의 검토 결과를 받아봤더니 15억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20년간 운영을 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수치는 20년간 들어가는 예산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 비용이 나와 있어요. 국고채 이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재정 사업을 했을 때 93억 300만 원. 그리고 민자가 투자를 했을 때 40억 5,100만 원. 목포시는 어렵죠, 시장님.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근래에 많이 좋아졌어요. 대양산단 분양 뭐 92%, 94%. 그리고 이번에 또 유달 경기장 잘 매각하셔가지고 매각대금 많이 들어오시고. 기초가격 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목포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그런 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러면 적어도 저 검토 보고서에 어떠한 수치로 들어가야 되냐? 차라리 똑같은 시설비의 50%를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목포시가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할 때와 나머지를 민간이 투입해서 운영할 때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중앙 정부가 이런 지방에 이런 그 규모가 큰 사업을 민투 사업을 권장하는가? 중앙 정부가 왜 민투 사업을 권장하는가?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주겠는가? 정부가 연구한 결과가 민투사업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이 필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소재는 비용이 과다하니까 지방이 가용적인 부족해서 능력이 없으니 이걸 정부가 도와줘야겠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투사업을. 그래서 민투사업을 제안하면은 KDI 피맥에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민투사업이 적정한지 한 걸 중앙정부가 심사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심사를 해서 이건 좋다. 그러면은 합격이 되면은 중앙정부가 50%를 30% 지원해 주는데 광역으로 해주면은 50%를 지원해 줄 테니 시설비에 대해서 민투사업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지 않아요. 지금 네. 대형 국책 사업들이 지금 얼마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1,000억짜리 이상 사업이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님 아니, 좀 이런- 반대신 것 같아. 이래 보면 이런 아까 내용들을 초반에는 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지금 거의 막 끝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 엄청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해를 길게 하시는 이해를 것 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자꾸 지금 예, 따지니까 알겠습니다. 정부가 왜 미투 사업을 권장하는가, 왜 법까지 만들어서 권장하는가,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우리가 제가 이해를 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은 저거였어요. 예. 일단 저 자료에 대한 내용은 저렇게 보시고 자 목포시는 제가 보기에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재정이요? 네, 많이 갚았잖아요. 지금 현재 뭐 지방재상환기금도 460억 예치돼 있죠. 예. 올해 말로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은 아유 어렵다는 거 알아요. 예. 예, 어렵다는 거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매각대금, 토지 매각대금도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고 그건 자, 대부분은 그것은 최고로 빨리 체육시설을 많이 지방채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환한다고 하면 네. 저희가 앞으로 5년이라는 기한을 예전에는 계획을 했었지만 빨리 상환한다고 하면 전체 800억을 제가 봐서는 길어도 내후년 안에 내년 안에 갚지 않을까. 왜? 우리 저 김양 과장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김양기 의원님 제가 대양산단 제가 한 분양도 가지만 지금 말씀- 두 필지 한 가지만 남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시간 지금 주셔야 돼요. 내가 왜냐하면 엊그저께 시장님 하시면 엊그제 더 월요일 날 못해요. 간부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빈투 계산은 가급적이면 조심해라. 왜 그러냐?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그 예산은 그렇게 하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제가 보는 목포시는 우리 괜찮습니다. 행정을 조금 왜?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 잉여금을 6% 정도 만드셨어요. 그럼 거의 한 700억 정도 됩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6.3%, 6.6%였으니까요. 꽤 많은 숫자죠. 자, 순세계 잉여금과 이번에 토지 매각 대금 그리고 정말 작년에 잘하신 게 뭐였냐면 용해터널 우리 건립에 따른 그 지방채까지 상환을 다 해버리셨어요. 정말 경영을 잘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직원분들과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3년 전에 4년 전에 목포시의 재정 상황과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 우리 소각장의 총 투자 비용 국비를 빼고요. 지방비 투자 비용을 생각을 하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에 우리 최용림 부의장님 시장 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공공재입니다. 소각장 또한 공공재입니다. 근래에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우리 대중교통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포시가 재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목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수익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재정 상황이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재정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지금의 대중교통과 비슷한 어떤 선례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이렇게 미래 재정 분석을 하는 생각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장님과는 김양기 다르죠. 이 낙관적으로 시장님은 낙관적으로 보시고 저랑 급이 다르신데. 낙관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재정 당국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봅니다. 지금 재정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난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모든 네.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철학을 보시면 목포를 이렇게 잘 판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공공재 빼고 나머지는 다 파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20년, 30년 이상 이용을 해야 되는 공공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꼭 재정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PPT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기 나와 있는 거는 행안부의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날짜 보시면 아까 비슷한 내용이죠.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에 답변을 준 내용입니다. 어제죠. 아래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반입 수수료가 향후 세출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면 이는 예산의 의무 부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답변을 준 게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에 따른 일련의 진행 상황이 무효일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고 행안부에 질의 한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포시는 시가 투자해야 할 때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목포가 소수가 아닌 목포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가 전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